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은 이렇게까지 친일 행보를 보이고 뉴라이트계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일까? 혹자들은 윤석열의 아빠가 친일파였고 윤석열도 어렸을 적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친일파이든 아니든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일들과 이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과 뉴라이트라는 이 대환장 조합. 윤석열은 왜 이렇게 뉴라이트 인재를 등용하는가?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뭐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뭐 의료, 교육 등등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오늘은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가장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해볼게요.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임명한 또는 중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효 국가안보실차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이고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참 굉장한 분이죠. 이분도 뉴라이트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장제원, 이 사람도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를 했던 인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인물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김문수인데요. 119에 긴급 전화를 한 그 짤을 비롯해서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 분인데 이 김문수도 뉴라이트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청문회 때 이슈가 되었던 이준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과거의 행보와 발언들을 보면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물인 사람이고요. 독립기념관 관장 이 김영석도 참 황당하죠. 독립기념관장인데 이 인물이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1945년 8월엔 광복이 없었다라고 발언했던 인물입니다. 역시 뉴라이트계 인물인데 이런 분이 독립기념관장이죠. 그 외에 한호섭 전 정무수석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했던 분이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입니다. 그 외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낙연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이분이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했던 발언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 외에 박지양 역사재단 이사장, 허동연 국사편찬위원장,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던 바로 그 인물 류석춘. 이런 사람들이 다 역사와 관련된 주요 요직에 앉아 있어요. 이 외에도 박이택, 김주성, 정승윤, 차기환 등등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5명 이상 정도의 뉴라이트와 연관된 인사들이 현재 중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와 관련된 요직에 말이죠. 이 정도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어이없는 인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 그런 인사를 하고 있죠. 이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의 공통점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번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2번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사람들, 3번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김문수가 최근에 청문회 한 거 보셨죠? 네,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사람들, 5번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6번 일제강점기의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사람들, 7번 위안부나 강제징용을 자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8번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 분쟁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8가지 특징을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좀 가슴이 답답하죠. 그냥 딱 친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 뉴라이트 교과서에 예전에 김구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적시한 사건도 유명하죠. 참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런 주장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을 넘어서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배우고 들으면 나중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주장들은 이제 이영훈 교수의 그 반일종족주의 그 책에 아주 잘 담겨 있죠. 정말 참
일단 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하다고 영상 제작 홍보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6년간 3조 원을 들여서 대응하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나라 기업의 돈으로 배상한다는 등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교육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행안부, 독도 방어훈련 올해는 계획조차 없다고 한 국방부까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이제 야당이 친일 정부, 굴종 외교 비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일부 의식 있는 국민들도 비난하는 게 지금 당연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들인가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기자회견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기자들 앞에서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인사를 해놓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추천이 올라와서 1순위니까 승인을 해준 것 뿐이다.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도대체 왜 윤석열은 이렇게까지 친일 행보를 보이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일까? 혹자들은 윤석열의 아빠가 친일파니까, 또 윤석열이 어렸을 적 일본에서 자라면서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친일파이든 아니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짧게만 살펴볼게요. 첫째, 윤석열 백지설. 윤석열은 일평생 검사만 한 사람입니다. 이력서에 검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나왔고 검사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학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바보다,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과 가까이 했던 기자들의 평가는 윤석열이 역사,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나이 때 그 학력에 맞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기본적인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외교, 안보, 전 세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은 책을 안 읽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책을 가까이 하고, 실제로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재에 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서재에는 책이 아예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안 듣는 것으로, 토론과 타협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럼 어떻게 주변 정세를 파악할까요? 외교, 안보에 대해 그냥 주변 자신의 사람, 참모진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백지 상태의 윤석열, 근데 이 윤석열이 기용한 사람들이 누구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는 친미, 친일, 반중, 반북 기조, 그리고 뉴라이트 사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백지 상태의 윤석열이 깊이 빠져들 만한, 혹할 만한 사관인 게 뉴라이트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김과 친미, 반중 정서, 백지와 같은 윤석열의 머리에 그런 그림만 그려지고, 그런 사람, 그런 같은 부류의 인사들만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추천해주니 임명했다, 이런 바보 같고 등신 같은 소리를 자신 있게 해대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요직을 꿰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반일.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보수에 비해 반일 정서가 강합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나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명확하고 아주 일관된 인식을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보수당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인식인데 우리나라는 어째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민주당의 이런 반일 행보가 오히려 윤석열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은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입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과 협상하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윤석열은 일단 민주당과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20%예요.
중도를 끌어들일 능력은 당연히 없고 그렇게 밀어붙이던 의대 증원 문제도 지금 밀리고 있고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어떤 모멘텀도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재명 때리고 조국 때리고 민주당 때리고 노조 때려잡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치기 작전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역사인식, 과거사 이런 건 안중에도 없죠.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유족들이 주체인 광복회가 불참하는 사태가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민주당과 반대 노선을 취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윤석열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 절망적입니다. 왜냐? 앞으로 윤석열은 더 반민주당, 친일 노선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바로 자기 세력 만들기입니다. 윤석열은 정말 독특한 배경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전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하다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뜬금없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보수 측에도 진보 측에도 전혀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수 정부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잡아놓고 보수계 인사들을 다 난도질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보수 측에 아직도 윤석열을 미워하는 인물들이 많죠. 게다가 진보 측의 뒤통수를 쳤으니 진보 측에서도 욕을 먹고 양쪽 모두의 적이 많습니다. 친윤이니 뭐니 해도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단순히 그들은 권력에 빌붙어 있는 인간들일 뿐인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이 전 대통령들은 감옥에서 석방이 된 이후인 지금도 세력이 있어요. 그들의 행보가 어찌됐든 지금의 힘이 없든 있든 간에 그들을 지켜주는 세력이 명확히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보수에 깊이 뿌리를 박았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저는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울지도 의문이지만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란히 감옥에 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자신도 그걸 제일 잘 알고 두려워할 겁니다.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왜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가 그 옛날에 전 대통령들 주변을 탈탈 털었으니까. 그럼 윤석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보수 정부의 연장과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있나요? 전혀 없죠. 한동훈이 자신을 지켜줄까요? 절대 아니죠. 한동훈이 대권을 노린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윤석열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임기 말이 갈수록 제 생각엔 한 내년쯤부터는 민주당보다 국힘당에서 더 윤석열을 때리고 더 윤석열을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릴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지들이 살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불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수의 인사들을 모아야 한다. 근데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로 채웠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었던 그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윤석열이 남은 임기 동안 더 심해져 갈 겁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유시민 작가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리더가 B급이면 그 밑에 절대 A급, B급을 두지 않는다. C급, D급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 그 말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일본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대통령. 우리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답답한 마음에 이상 에이스였습니다.